휴,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성강고등학교 6회차 글쓰기 강의 중에 3회차 글쓰기 강의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옷이 똑같은 이유는 연일 강의이기 때문에 어제 충분 여성 셀리스터 글쓰기 과정에 이어서 성강고등학교 글쓰기 과정을 하러 날아가는 중입니다. 여보, 근데 여보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와 같은 동심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야? 이랬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나는 어른일 때 어른이 되어가는 선택이고, 하나는 어른이 되어야 할 때일 때 아이임을 놓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여보는 어른이를 선택한 거고 나는 아이임을 놓지 않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좀 그런 친구라서, 이건 어린이 대공원에서 폭우랑 막 매우가 칠 때 아무도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많이 쳐서. 근데 처음으로 저도 30대 초반에 아내랑 같이 잔디밭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른이면 비가 오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비를 맞아보니까 비를 맞는 이 느낌이 저를 더 깨끗하게 해서, 굳이 내가 어른인 척 어른의 의무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쓸 때 글 수집을 한다 그러거든요. 문장 수집을 해야 되는데, 문장 수집 평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은? 뭐 핸드폰에 써나요? 아니면 그 다이어리에 써나요? 필사해요. 필사는 모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똑같이 쓰는 거? 그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비 오니까 세상이 깨끗하지, 비 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있죠. 아이와 같아야만 아내를 통해 배웠다, 이거. 요게 동떨어진 사건이라도 일단 그날의 일자로 카카오톡에 모아놔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지금처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 오니까 세상이 깨끗하지로 무슨 소리지?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됐죠?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1회차, 2회차 시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문장이 좀 어때요? 시 같은 문장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 온다라고 하니까 앞에 맥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 온다를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쓰더라도 어떤 맥락을 앞에 깔아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어때요? 하늘에 진 선물이는 아내에게 들리면 안부를 전한다. 이거 사람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죠? 시간을 버티는 방식은 아이와 같아야만 아내를 통해 배웠다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태도로 글을 쓴 거예요. 글쓰기를 하면서 교육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어떤 건가요? 어제 지수도 봤겠지만, 충무여성 세일센터의 재직자 여성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게, 글의 기법이랑 글쓰기 사례를 보여주면서 본인 거닌 이해를 하고 수능을 하시는데, 막상 본인의 이야기를 글로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제가 다녀간 글쓰기 강의를 다녀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쓰기를 할 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되게 신경 써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여지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할 때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공감을 맺는 활동인데, 본인만 아는 글쓰기로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만 편한 글, 이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본론 어때요? 책을 좋아해 하루에도 40분 독서를 하고 난, 이거는 여러분들도 공부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트북과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어때? 제대로 하는 독서가 몇 분 정도일까? 20분 정도죠. 핸드폰이 옆에 있어요. 왜 그렇지? 카톡 뜨면 카톡 봐야 돼요. 그죠? 뭔가 띵 울리면 또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책을 봐도 제대로 하는 독서는 20분 정도죠. 근데 그럼에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책 속에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하는 일이 사람들과 만난 수다 떠는 몇 시간보다 더 득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는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제가 볼 땐 수행평가 때문에 책을 읽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과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책을 보고 카페에서 한두 시간 정도, 오늘처럼 날 좋은 햇살 맞으면서 보잖아요. 이땐 달라요. 이땐. 근데 지금 아마 의미로 보면 이 문장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 타겟은 당연히 어떨까? 20대에서 40대가 주 타겟이긴 해요. 글쓰기 수업을 하는 친구도 제하고. 자, 보세요. 똑같아. 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공감할 견으로 들어와야 잠재적 독자들이랑 제가 관계 맺기가 되네. 똑같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글이 안 써질 때 글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 김보겸 작가 독서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 얘기하네? 그죠? 책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근데 또 뭐 얘기하죠? 건강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반대급부로 뭘 건들지? 수다랑 건드려버리죠. 그죠? 또 뭘 건들죠? 스마트폰 건들죠. 이렇게 하면 쓸 얘기가 계속 많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단어를 나열해보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어제도 마지막에 교육생분들이 자기가 쓴 글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단어를 각색해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면, 본인의 아버지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나이를 그대로 써버려.
과거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어 아빠가 사셨던 사건, 7살 때부터 갑자기 80살 아버지가 훅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제도 그 교육생분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있는 걸 현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7살 때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그때 사줬을 때 품었을 동경, 풍경, 아버지가 해줬던 대사, 풍경 이런 것들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한편의 글에서는 하나의 장면 혹은 하나의 메시지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글이 나중에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죠. 좋다. 아버지와 비행기를 타고 마음들 공간에 도착해 맥주 한 잔에 마음을 푼다. 핑크빛 바다 물결에 시선을 두다 사진을 찍으니 좋다라는 아버지의 웃음진 소리가 귀에 꽂힌다. 바람이 지나간 곳에 흐트러진 노을, 어둠을 깨려낸 시원한 파도 소리, 짙게 드리워진 그늘에서도 유난히 맑았던 아버지의 표정을 따라가다 또 한 번 정적을 깨고 들리는 소리. 좋다. 아버지,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은유나 지규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그냥 일이 일어난 순으로 적고 했는데 어떻죠? 여기는 좋다가 좀 강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게 적으면 좋다 좋다 반복되겠지만 좋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사를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쓸 때 보통 제가 작가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작가가 언제 한계가 오냐면 내 이야기로 계속 쓸 때 한계가 와요. 근데 저도 어떻게 써보냐면 아내의 관점에서 쓴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아내의 관점으로 약간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좀 이 친구도 감성적인 친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여보 씨는 어떤 밤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씨라 그래요. 죄송해요. 유치해서 죄송해요. 오글거리지. 어떤 밤이 좋아? 근데 어떤 밤이 좋냐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차 타면서도 내가 어떤 밤이 좋냐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고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늘을 쳐다봤어요. 내가 어떤 밤이 좋지? 나 그냥 밤이었던 것 같은데 밤이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내는 어떤 밤이 좋아 이러니까 당연히 남색 밤이 좋대요. 그래서 그 남색 밤 가지고도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남색 밤은 어떤 밤? 그 친구들의 느낌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남색 밤. 여름? 그쵸. 여름이죠. 여름에 시원한 밤이죠. 그럼 제가 해석했을 때 아내 쓰는 바로 보면 밤인데 낮 같은 밤이에요. 아직 밤이 칠해지지 않은 밤. 그러니까 뭐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밤이거든요. 자유로운 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의 시선으로도 한번 써봤던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글이? 또 확장되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캐릭터 가지고 써주니까 그 글을 보면 자기가 또 태어난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작가님도 글을 쓰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전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있죠. 이게 계속해서 다작을 하고 책을 내다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수많은 독자분들과 연결되는 게 좋은 거고 이분들한테 제 글이 위로가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겪었던 것들이 사람들한테 연결되는 보편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제가 겪은 특수성이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이야기로 작용해야 더 많은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이제 글을 그래서 좀 깎죠. 책을 내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가 어려운 거라면 어려운 거고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교육생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밤이 되면 뇌 스위치를 끄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볼 때 뇌 스위치를 끄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를 뇌를 끄면 다음 하루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있죠. 근데 그런 불편함이 약간 변태처럼 저는 작가기 때문에 불편함 속에서 글을 써야 더 성장하고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죠.